네, 강프로입니다. 자, 현대차 보겠습니다. 자, 일단 금요일 날은 보합권에서 끝났는데 이거 주봉으로 돌려서 보잖아요. 그럼 주간 등락률이 3% 하락해서 끝났습니다. 뭐 26일 날 이제 정책 발표가 있죠. 그렇죠? 뭐 저PBR 관련된 종목들이 정책 발표가 나오고 바로 3월부터 시행인데 이것에 대한 기대감이 발생을 해서 주가가 대략 한 1월 말경 정도부터 상승폭을 꽤나 키운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대차뿐만 아니라 여기 기아를 보더라도요. 그렇죠? 굉장히 좀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근데 여기 1월 말부터 2월 초 정도까지 강세를 보인 현대차와 기아차가 지난주의 상황을 보면 반도체를 포함해서 바이오나 이런 쪽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러면 시장의 수급은 무한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쪽으로 수급이 쏠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대형주가 이 정도의 시세를 버텨냈다? 저는 굉장한 기대감이 주가에 녹아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 기대감은 실망감으로 바뀌었을 때 급락이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은 실적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벌 수 있고 횡보의 기간이 늘어나더라도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대기아차가 신고가를 만들고 계속해서 움직이는 게 거의 한 10년 이상의 기간이에요. 물론 기간을 대략 한 2020년 후반, 2021년 요 정도로 본다면요. 그때는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쳤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때도 신고가가 발생을 했지만 애플카나 뭐 이런 이슈에 의해서 상승을 했고 실적이나 단기적인 이슈에 대해서 조금 급등락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2010년 초반에 발생했었던 매물을 받아먹는 정도고 지금은 찐 상승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주가는 왜 오른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미래 가치를 반영한다고 이야기를 드렸죠. 지금 미래 가치를 반영하고 있는 과정에서 단순 등락을 보이고 있는 것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그 과정에서 조정은 피해갈 수 없지만 지난주에 가격을 버틴 그런 움직임만 보더라도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강하게 진행되고 있다. 근데 저는 일단 저PBR 관련돼서 그렇게 큰 기대감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 시장의 구조 때문에 그래요. 정작 저PBR 관련된 정책이 나와서 실행되고 주가가 재평가를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오너의 개념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쵸? 근데 이것에 대한 문제가 사실상 한국에는 있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이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는 시세 차익을 먹는 게 목적이잖아요. 시세 차익을 먹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또는 얼마의 매수를 해야 될까? 그게 가장 중요한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하도 요즘에 입고수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인증을 하고 가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계속해서 조회를 누르고 있죠. 조회를 누르고 있는데 여기 보면 숫자가 계속해서 껌뻑거리고 있는 걸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제가 하는 이유는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 화면은요. 키움증권의 1694번 자동일지 수익률 비교 차트 화면이고요. 기간은 1월 2일부터 2월 23일까지입니다. 24년도 들어서 제가 구독자분들과 함께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저도 같이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쵸? 이게 지금 10억 만들기 프로젝트의 수익률 현황입니다. 실제 제 계좌에서 매매가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고 두 달이 채 지나지도 않았는데 내 계좌 수익률은 요 정도의 수익률이 나왔다. 그쵸? 뭐 말도 안 되죠. 460%. 근데 이때 당시에 여기 보세요. 수익률 비교 차트 시장과 비교하는 건데 코스피와 코스닥 대비해서 사실상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의 수익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을 매매를 하길래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익을 내는지 상황을 한번 보면 자, 일단 이것도 제가 매매한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는 그런 화면이고요. 실제 이 화면은 키움증권의 0606 화면이고 자동일지 매매 내역 차트 화면입니다. 실제 여기서 매매 마크 내역 조회를 누르면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이 다 나오고요. 어느 정도 수익을 냈는지까지 나옵니다. 원래 30%가 넘어갑니다. 거의 한 하루, 이틀, 3일, 4일 정도 만에 한 30%가 넘어가는데 여기 제가 분봉에서 타점을 공개를 해드리면 시가에 다시 매수하고 그리고 매도하고 매수하는 과정에서 제가 상따를 한번 들어갔다가 상한가를 못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가에 제가 다 매도를 했는데 그러면서 발생한 금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수익률이 줄어든 겁니다. 뭐 이 구간에서는 큰 수익이 없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제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보면 어떤 종목을 매매하는지 알테오젠만 보더라도 보이실 거예요. 정확하게 신고가 구간에서 공략을 하고요. 신고가라는 건 매물 소화를 모두 끝마친 종목이고 그런 종목들이 미래 가치를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차원에서 그쵸? 호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쵸? 어떻게 공시를 해석하고 재료를 어떻게 보는지 그것보다 중요한 게 가격에 대한 분석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2월 23일 그쵸? 덕산테크피아 알테오젠 이렇게 진행이 된 거고
그리고 알테오젠은 지금 보셨고 덕산테코피아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그쵸 계속해서 신고가 구간의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금요일까지도 8% 수익을 내는 그쵸 큰 수익을 냈고요. 무엇보다 2월 20일 날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으로 공략을 했을 때 4% 정도의 수익으로 끝났다. 계속해서 제가 매매하고 하는 그 상황을 보면 신고가 구간에 반복해서 공략하는 상황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방금 전에 봤었던 알테오젠도 그렇고 자 보세요. 알테오젠이 또 나오죠. 급등하기 전에 그렇죠? 먼저 종목이 나갑니다. 왜? 매물대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요 날은 그쵸 2월 22일 날은 엔비디아의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반도체를 당연히 공략을 했어야 되고요. 올려보더라도 그쵸 계속해서 공략을 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쵸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기 전에도 네페스 아크 같은 상황을 보면요. 자 정확하게 매수 그리고 매도 요날 상한가예요. 그쵸 요날 보면 2월 21일 날 정확하게 상한가 간 내용이 있고 그 전에 매수를 하죠. 이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한다. 그쵸 근데 제가 이렇게 매매를 할 수 있는 건 철저하게 그쵸 수익이 몇 프로입니까? 이거 32%. 사실상 말도 안 되잖아요. 제가 하면서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뭐 하나 둘 셋 거의 한 4일 정도 만에 30%의 수익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매물대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주식시장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을 토대로 아까 전에 봤었던 제 계좌 수익에 대한 부분, 그렇죠. 다 확인시켜 드렸죠. 그 내용이고 이런 종목을 매매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으로 제가 소통방에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뭐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다 무료로 진행한다. 왜? 채널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내용을 토대로 완성된 매매를 볼게요. 에브리봇이나 이런 종목을 보더라도 제가 2월 초에 뭐 정확히 공략해서 그쵸 올라가서 매도한 경우가 있고요. 수익은 47% 일주일이 걸리지 않죠.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모든 매매는 최대 2주를 넘기지 않는 선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2주의 기간을 넘어가면 심리가 위축이 됩니다. 당장 하루에라도 내가 매수를 해서 3% 4% 빠지잖아요. 그러면 아차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애초에 만들지 말자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장기 투자는 사실상 개인 투자자한테 맞지 않습니다. 절대 맞지 않아요. 그리고 장기라는 개념 자체가 주식시장의 관점하고는 맞지 않다고 보셔야 되는 게 맞는 게 생각해 보세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요. 어떻죠? 23년도에 그쵸? 2월부터 시작해서 4월 초 정도 거의 한 3달이 채 오르지 않죠. 자, 그러면 시세가 한번 올라갔을 때 최대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3개월을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그 뒤에 추가적으로 시세가 나올 수 있지만 그 뒤에 추가적으로 시세가 나오는 부분은요. 쉬었다가 올라야 돼요. 즉 조정을 받고 가야 된다는 거죠. 에코프로가 작년에 15배가 올랐고 그 기대감이 얼마나 컸는지는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개월을 못 오르고 거의 한 30% 이상의 조정을 받고 최종적으로 150만 원까지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건 주식시장의 한 번 그 상승폭은요. 철저하게 3개월 안쪽으로 잡아야 되는 게 맞고 그러려면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못 시키면 심리가 위축돼서 매매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지하고 내가 꾸준하게 수익 모델을 만들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격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쵸?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다 공개를 하고 타점까지, 그쵸? 실시간 타점까지 제가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잘 모르겠다 하면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여기 현대차 기아차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자, 내용 보시면 26일 날, 자, 내일인데 저 PBR 관련된 정부 정책이 나오죠. 자, 근데 여기서 포커스를 잘 잡아야 돼요. 뭔가 배당을 많이 준다. 이게 시장에서 기대하는 부분일까요? 세제 혜택을 준다. 이게 시장에서 기대하는 부분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자발적인 참여를 기다린다. 그런 게 아니라 구조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그 구조는 바뀌어야 되는 부분은 철저하게 주식 수를 줄일 수 있는 환경을 갖춰가야 돼요. 그러려면 회사에 있는 잉여자본금을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갖춰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유보금에 대한 세금을 강하게 매긴다거나 이런 부분이 조금 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거는 우리가 만들 수 없는 부분이니까 어떤 식으로 돼야 우리가 그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지
간단하게 제가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요. 지금 미증시의 시가총액 순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1등이고 애플이 2등, 엔비디아가 3등이에요. 이 세 가지만 딱 볼게요. 물론 이 세 가지 기업들은 뭐 사실 뭐 두 번 얘기하면 입 아플 정도의 기업들인데, 자 보시면요. 마이크로소프트 어때요? 2년치 정도만 보더라도 주가가 어떻습니까? 주가는 뭐 이때 22년도에는 당연히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23년도에는 당연히 그쵸 큰 폭으로 상승을 보였고 최고가를 돌파를 했죠. 이런 기업들이 이렇게 강하게 그쵸 시장이 안정됐을 때 강하게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유가 요것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실적은 기본이고요. 자 보시면 정확하게 유통 주식 수가 줄어가죠. 그쵸 마이크로소프트 그렇고요.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확하게 유통 주식 수가 줄어갑니다. 그쵸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자 보세요. 정확하게 유통 주식 수가 줄어갑니다. 이런 상황이 왜 나올까요? 그쵸? 오너의 개념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법인을 만들어서 하면 그게 내 회사가 아니라 물론 내가 개인 법인으로 하면 내 회사가 맞죠. 근데 IPO를 했잖아요. IPO를 하고 개인들의 많은 투자금을 받은 그 상황에서는 내 회사라고 인식을 하면 안 됩니다. 개인의 자금이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창업주를 포함해서 지분에 대한 가치는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하기 때문에 이런 프리미엄을 받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오너의 개념 자체가 없어져야 돼요. 무슨 이야기냐면 오너와 투자자의 관계가 아니라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시장에서 돈을 버는 방식 자체가 같아진다는 겁니다. 근데 한국 시장은 그런 상황이 사실상 나오기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약간 저는 회의적인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구조는 저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시장에서의 기대감은 충분히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대로 조정은 없는 주식이 없어요. 조정은 무조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를 잡는 게 중요하고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자 보세요. 이게 조정을 받은 걸까요? 안 받은 걸까요? 예를 들어서 기아예요. 이게 조정을 받은 걸까요? 안 받을 걸까요? 받은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가격이 빠져야 조정을 받는 게 아니라 기간 조정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지난주에 강하다고 이야기를 드렸었던 거고 지난주에는 반도체와 바이오가 시장을 휩쓸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아는 조금씩 올리고 있어요. 그만큼 고가 매물을 소화하는 단계가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대와 기아에 집중하는 게 좋고 저는 현대 기아에 집중을 하면서 그렇죠? 집중을 하면서 제가 어떤 식의 매매를 진행을 했느냐? 코리아 FT. 그렇죠? 이런 매매를 진행을 했습니다. 실제 제가 매매한 내용을 보면 자 보세요. 2월 초에 공략을 했어요. 왜? 1월 24일을 기점으로 현대기아가 큰 폭으로 강세를 보였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나서 매도한 결과 어떻습니까? 28% 어느 정도 아까 전에 2주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런 상황들을 내가 적절히 이용해서 매매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춰가는 게 중요하고 이게 가격 전략입니다. 현대기아차가 굉장히 강하게 움직일 것 같아. 그러면 당연히 자동차 부품주를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저 PBR 관련된 내용이 뭐 되게 뭐 실망스러운 내용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나온다고 하더라도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타점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정말 걱정할 게 없고 초과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출 수 있다. 왜? 출렁일 테니까. 그 출렁일 때의 타점이 중요한 겁니다. 그게 가격 전략이고 2주 안에 털 수 있는 보유 전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건 기준이 계속 바뀌잖아요. 현대차, 기아차가 기준이 되니까 기준이 바뀌기 때문에 실시간 타점에 대한 부분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가격을 잡는지 그 원리에 대한 부분은 여기 현대차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제가 준비를 해놨는데 단기 뭐예요? 2주입니다. 2주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2주 안에 털고 나올 수 있는 가격대, 즉 수익 전환을 시켜야 된다는 거고 그 가격에 대한 부분은 선반영 그리고 신고가 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내용이 너무 길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용 준비를 해온 거고 공부하기 좋을 겁니다. 근데 상당히 많은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어떤 시나리오나 그런 것보다 철저하게 가격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아까 전에 그 제 계좌 수익에서 봤던 것처럼 그렇죠? 그런 매매를 다들 하셨으면 좋겠고 이 내용도 당연히 무료로 공개가 된다. 그렇죠? 다 무료로 공개가 되고 왜? 채널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현대차 자 현대차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현대차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무엇보다 가격에 대한 이해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쵸? 지금까지 드린 이야기에 대한 핵심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가는 가격이 먼저 반영하고 앞에 좋을 부분, 나쁠 부분을 먼저 반영해서 움직인다. 그렇다는 건 우리가 철저하게 먼저 봐야 되는 건 가격이어야 된다는 거죠. 즉 신고가를 거쳐서 주도주가 되기 때문에 주도주를 매매하기 위해서는 신고가부터 추적 관찰을 해 나가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상황에 대입해서 보면 지금 신고가에 있는 종목들이 3, 4, 5월 달에 주도주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걸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답은 이미 나와 있는데 다른 데서 다른 걸 찾고 있으면 그게 되겠냐고요. 그렇죠? 혹시라도 내가 손해를 보고 있다면,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답이 나와 있는 거에서 찾자. 앞으로 답이 나와야 될 거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세력들도 모르니까 철저하게 가격에 입각해서 매매를 하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떤 내용에 의해서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럼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